감사하고요. 저 앞에 질문과 이어질 수 있겠는데 사실 앞에 답변을 듣고 전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제목이 쓰레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동안 이 작품 10년 넘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두 캐릭터의 심리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다르게 새로운 대안점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에 다른 취미로 보신다고 해도 어떻게 이 작품의 기본 틀인 스릴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좀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스릴은 당연히 포함이 안에 중심적으로 있는데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프레임적인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로워졌다고 답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두 영혼이라는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은 이 작품이 둘 다 어떻게 보면 범죄잖아요. 이걸 미화한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그동안 10몇 년 동안 꾸준히 있었고 그래서 이게 범죄극이 초점이 되지 않고 그 둘의 심리전으로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의 셀링 포인트. 초연에서 김다총 연출님이 연출하셨을 때 주안점을 잡으신 포인트들은 굉장히 정확하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를 하고 싶었지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범죄자를 미화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스릴로 감추는 것보다는 저는 어떤 부분은 정확히 범죄자잖아요,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네이슨이라는 애가 얘기를 하고 있고 34년 만에 꺼내놓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의 무게감과 그 불편한 진실이 사실은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연출님이 이렇게 작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혹시 배우분들께서는 아까 김현진 씨 설명도 해주셨었지만 각자 캐릭터에 좀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캐릭터를 구축하셨었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차드라는 인물을 이제 대본을 보고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배우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꼭 그 캐릭터가 행했던 경험을 안 해도 어떤 정서적 기억이나 상상력으로 그 캐릭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도 세율이 대본을 보고 나서 느꼈던 건 이 둘의 관계가 정말 되게 미묘한 관계구나라고 느꼈고 네이슨이 리차드를 동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체 뭘까? 그리고 그게 꼭 사랑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네이슨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 캐릭터가 잡혔던 거는 일단은 네이슨이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제가 물론 둘 다 천재고 되게 뛰어난 두뇌를 가졌고 그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뭔가 약간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이슨이 좀 더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작품에서는 우월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함께 조그만 불장난으로 시작해서 함께 했지만 그것들이 리차드한테 전혀 흥분도가 느껴지지 않았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동안 니체에 빠져서 초인원에 빠져서 어린 나이에 어떤 사상에 빠지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누구든 어린 나이에 그런 어떤 사상에 빠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금 더 1년 만에 만났을 때 정말 친했던 친구지만 갑자기 이 친구의 공기가 많이 달라져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어린 나이에 사상에 빠진 친구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어야겠죠. 제가 가진 매력과 또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뭐 외모든 그 표정이든 제스처 등에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연습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고 그게 무대에서 잘 표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이 잘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배우께서 대답. 네, 네. 리차드를 바로 할까 아니면 네이슨을 먼저 하고 답변을 드리나요? 네, 혜준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게 좋은 답변인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니체란 무엇인가를 이제 또 간략하게 만들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다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실제로 니체 초인론을 봤을 때는 이제 정말 간략하게 하자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 혹은 내일보다 나은 모레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초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리차드의 입장에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근데 그걸 이제 리차드는 저는 이제 그걸 범죄로 가져가서 악용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보다 나은 범죄, 더 높은 그 이유인즉슨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적인 트라우마가 분명히 아이에게 있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차드를 연기할 때 저보다 똑똑한 네이슨에 대한 열등감을 조금은 가지고 연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찾을 수 있나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지금도 역시나 계속 찾아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김우석 배우님. 네. 죄송한데 질문을 한 번만 다시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각자 캐릭터를 구축하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이나 또는 본인이 분석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대사에 가장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거는 대본이 워낙 네이슨과 리차드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르게 이제 인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한 네이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실화 바탕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거랑은 약간 다르게 제가 생각한 네이슨은 리차드를 정말로 사랑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좀 최대한 보여드리고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에 답변이 됐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적으로 리차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일단 리차드가 하는 행동들, 뭐 훔치고 불 지르고 살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저한테는 타당해야 제가 리차드를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삼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 안에 나는 과연 이 안에 내 안에 리차드 같은 모습이 나한테 어떤 모습이 일치되는 모습이 있을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연습 진행하면서는 저희가 초반에는 거의 뭐 몇 주 한 달 가까이 그 말값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같이 대본을 놓지 않고 정말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초연 대본도 참고했을 정도로 다 같이 저희가 공유를 했을 정도로 그 하나하나 내뱉는 대사들에 대한 이 말을 정말 왜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 정말 다 같이 연출님 포함 배우들 포함 모두가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연습실에서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하면서 점점 더 리차드에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고 모든 배우들이 점점 더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슨이라는 캐릭터를 만날 때 현상보다도 원인에 되게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 위에서 네이슨과 리차드니 행했던 어떠한 현상들, 범죄들에 집중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를 미화할 수도 있는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와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네이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도대체 네이슨은 왜 무엇 때문에 리차드의 그런 범죄에까지 동참하게 되었을까 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저는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34년 이후에 진술하는 이유는 네이슨의 감정은 어떤 것들일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물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래 배우분들끼리 함께 연습을 하셨으니까 그 연습실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연습 기간 중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윤희가 여기가 막내입니다. 네, 여기 나이순이고요. 예, 나이스는 앉아서 막내. 예, 다시 한번 그 역의 노인이고요. 재밌는 에피소드. 뭘 말씀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마청이 기억나는 에피소드 한번.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스리미라는 연습,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좀 되게 정적이기도 하고 심리 적인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몸을 풀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네 입은 많이 풀었지만 몸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끼리 뭐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배우들끼리 저희 네, 몸을 풀기 위해 컵차기 네, 종이컵을 가지고 같이 컵차기를 하면서 네, 우애를 같이 나눴고요. 56개까지 했습니다. 네, 자랑입니다. 네, 에피소드 또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때 갑자기 컵 밟으셔서 커피 사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사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끝나고 원래 사주려고 했는데 딱 걸렸네.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있으실까요? 전반적으로 저희 배우들이 나이 또래가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하고 아마 이렇게 프로덕션 자체에서 이렇게 다 전문 배우들이 이렇게 나간 거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실 자체는 작품은 되게 캄하고 뭔가 밀도 있고 센 테마를 갖고 있는데 반면에 연습실에서 거의 초등학교 운동장 같이 다들 그 배우 전 배우 지금 오지 못한 지금 양재원 배우까지 포함해서 6명의 배우들이 아줌마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이야기와 생각과 삶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연습실에 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연습이 끝나고 나면은 다 탈진해서 저희들 웃으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뭐 에피소드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배우들의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 집중력들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또 상대 역으로 리차드를 만나면서 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슨들을 이제 무대 위에서 볼 때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작품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딱 연습에만 딱 들어가면 그 순간 집중력들이 근데 이제 이게 가끔씩 잘못된 어떤 타이밍에 집중력이 발휘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서 이제 연출님이 자 그럼 이번에는 윤우석 페어 한번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혜준이 형이 옆에서 멍청하게 세나보고 딱 저한테 이러는데 이 호흡이 너무 집중력해서 형이 훅 들어오니까 형 갑자기 이렇게 되는 순간들이 그래서 이제 연출님이 다 이제 막 너네 무슨 히스레저 같다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어떻게 그 장면들에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대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센 대사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런 장면을 연습할 때마다 방금까지 막 웃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던 상대 역이 갑자기 대사가 딱 들어올 때 와 정말 이 순간 집중력을 내가 지금 받아서 연기를 이어가야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우리한테는 참 재미있었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공연을 보러 오셨을 때 저희의 그런 집중력들을 공연 가운데서도 또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공연 올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 간담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훈 연출님과 이한미일 음악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모두 퇴장해 주시고요. 네, 정리 후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